취객과 보물.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일화는 야명주 이야기입니다. 선한 마음을 베풀고 선한 보답을 받는 내용입니다. 선한 마음으로 선한 보답을 받을 때 얼마나 큰 선보를 받을까요? 나쁜 일을 저지르면 얼마나 큰 악보를 받을까요? 실제 일어나기 전까지는 영원한 수수께끼입니다. 인과의 결과가 얼마나 클지는 아무도 알 수 없죠. 중국 내몽골 자치구 지역에 츠펑시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 도시에 왕시성을 가진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1970년대 일어난 일이죠.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왕씨는 이 눈밭에서 술에 취해 얼어 죽기 직전인 한 몽골족 노인을 발견했습니다. 친절하고 선한 마음을 가진 왕씨는 마침 집 근처에서 발견한 노인을 우선 자신의 집으로 모셨습니다. 노인에게 이불을 덮어주고 따뜻한 국물과 차를 대접했습니다. 왕씨가 노인의 목숨을 구해준 겁니다. 왕씨가 아니었다면 술에 취한 채로 차디찬 눈밭에서 잠이 들었을 것이고 그대로 있었다면 사경을 헤맸을 겁니다.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다면 말이죠. 그렇게 왕씨는 노인의 목숨을 구했습니다. 이튿날 왕씨의 집을 떠날 때 노인은 크게 감동했습니다. 그런데 몽골 사람들은 우직한 편이죠. 입에 발린 말은 하지 않습니다. 구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런 인사치레를 쉽게 하지 않죠. 노인도 별 인사 없이 떠났습니다. 며칠 후 노인이 직접 찾아와서 고마움을 표시하고 작은 선물을 하나 건넸습니다. 몽골 사람들이 사용하는 정교하고 고풍스러워 보이는 작은 상자였습니다. 담뱃값의 2배 정도 되는 크기였죠. 고맙습니다. 저를 구해주신 보답으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갑오인데 마음에 들면 좋겠습니다. 노인이 떠난 뒤에 왕씨는 그 낡고 오래된 작은 상자를 열어봤습니다. 상자 안은 텅 비었는데 아래쪽이 두툼했습니다. 뚜껑 부분은 몽골 사람들이 고기를 즐겨 먹어서인지 기름이 번지르르 했습니다. 왕씨는 노인의 차림새를 보고 부자는 아닐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드니 웃음이 났습니다. 그런 노인이 준 이 작은 상자가 얼마나 돈이 되겠습니까? 노인의 행색이 초라했던 터라 왕씨는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집안 구석에 휙 던져놓은 채로 그 상자를 까맣게 잊고 살았습니다. 20여 년이 지나고 이삿짐을 싸고 정리하던 차에 그 작은 상자가 눈에 띄었고 20여 년 전 그 노인을 구해줬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이때는 이미 왕씨도 나이가 들어서 골동품에 대한 지식이 있는 편이었죠. 왕씨가 상자를 발견한 후에 헝겊으로 깨끗이 닦고 보니 정교한 아름다움이 느껴지는 듯했습니다. 왕씨는 당시 상자를 열었을 때 안이 텅 비었던 것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열어봤습니다. 상자 안은 비어있었지만 아래쪽은 두툼했습니다. 왕씨가 손톱으로 눌러보니 안이 비어있지는 않았고 기름이나 촛농 같은 것으로 아래쪽이 채워져 있었습니다. 왕씨는 도구를 가져와서 안에 있는 촛농을 긁어냈습니다. 촛농을 다 긁어내고 젖혀보니 그 안에 평범한 작은 돌이 있었습니다. 상자 안에 보물이 있지 않을까 기대했지만 그저 작은 돌이었습니다. 그 노인이 나를 놀렸다는 생각이 들었죠. 왕씨는 그 돌을 깨끗이 씻어서 그냥 버리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노인의 성의가 담긴 물건이었죠. 왕씨가 복이 있는 겁니다. 물고기를 기르는 어항에 퐁당하고 그 돌을 던져버린 후에 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상자는 썩 괜찮은 편이었기 때문에 안에 파낸 곳을 깨끗이 닦아서 친구들에게 보여주며 자랑했습니다. 골동품 상자가 생겼다고 자랑했죠. 그날 저녁 왕씨도 나이를 꽤 먹은 탓에 밤에 화장실을 가려고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어항에 귀신이 있는 듯 했습니다. 어슴푸레한 푸른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왕 씨는 귀신인 줄 알고 무서워서 화장실도 못 가고 있었죠. 문틈으로 자세히 들여다보니 귀신이 아니라 빛이었습니다. 왕 씨는 덜덜 떨면서 가까이 갔습니다. 알고 보니 왕 씨가 던졌던 그 돌이었습니다. 그 작은 돌에서 초록빛이 새어나왔던 겁니다. 아까 그 돌인가? 이 무슨 희귀한 물건이고. 왕 씨는 손을 뻗어서 어항 속에 있는 돌을 꺼냈습니다. 그 돌에서 은은한 초록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건전지가 있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빛이 나는 거지? 왕 씨는 대낮에 그 돌을 이리저리 살펴봤습니다. 지극히 평범하고 흔한 돌이었습니다. 돌에 전기가 흐를 리도 없고 안에 전구가 있을 리도 없었죠. 왕 씨는 보석 전문가들을 찾아갔지만 그들은 이런 돌을 본 적조차 없었습니다. 어떤 전문가는 평범한 돌이라고 하고 제법 장비를 갖춘 전문가들도 도저히 모르겠다며 곤혹스러워했습니다. 이 돌의 경도를 측량해보니 다이아몬드만큼 단단했습니다. 우선 그 사실은 알 수 있었죠. 하지만 도대체 이게 무엇이고 어디서 난 건지는 알 수 없었죠. 정말 난감했습니다. 내몽골 지역에 있는 보석 감정사들도 모르기는 매한가지였습니다. 왕 씨는 너무 답답해했죠. 그는 여기저기 인터넷으로도 한참 찾아봤습니다. 마침내 중국 텐진의 한 교수가 이런 돌과 같은 광물을 연구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왕 씨는 이 돌을 가지고 곧장 텐진으로 달려가서 이 교수에게 감정을 맡겼습니다. 교수는 이 돌을 감정하고 나서 잔뜩 흥분한 채로 말했습니다. 정말 복 받으신 겁니다. 이 돌은 현재까지 전 세계에서 딱 3개만 발견된 돌입니다. 이 돌이 바로 3번째 돌입니다. 나머지 2개는 미국 최고의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가치를 매길 수조차 없는 돌입니다. 어떻게 값을 매기겠습니까? 매길 방법이 없습니다. 루비나 사파이어였거나 에메랄드, 옥, 화전옥이었다면 감정하기 편했을 겁니다. 시장 가격이 정해져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 돌은 거래된 적도 없고 값을 매길 수도 없습니다. 왕 씨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교수님은 박식한 분이니까 아시겠죠? 도대체 이 돌이 무슨 돌입니까? 교수가 대답했습니다. 이 돌은 천국의 다이아몬드입니다. 바로 야명주입니다. 또한 다이아몬드 야명주라고도 불리죠. 야명주 자체가 굉장히 희귀해서 다이아몬드급 야명주라고 불립니다. 오늘 제 수업을 들은 분들은 술 취한 사람을 찾아서 들쳐업고 집에 데려올지도 모르죠. 그것도 좋습니다. 야명주를 얻지는 못해도 많은 친구들을 얻을 겁니다. 목적 없이 남을 돕는 마음. 보답을 바라지 않고 남을 돕는 마음이야말로 진정으로 선한 마음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세요. 이 일화는 실제 일어난 일입니다. 왕 씨가 야명주를 팔았는지 아닌지는 저도 모릅니다. 어쨌든 왕 씨는 복이 있는 사람이고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왕 씨에게 남을 돕는 행동은 그저 당연한 일상일 뿐이었습니다. 이처럼 선한 마음을 베풀면 선한 보답이 찾아옵니다.